자,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특별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죠. 지난 2007년입니다. 봉도사로 불리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제17대 대선에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BBK 저격수라는 별명도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 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복권이 된 셈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통화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현재 가족과 함께 해외 싱가포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랑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지금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월 초에 좀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기자들의 연락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좀 올렸습니다. 복권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촛불 시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권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 화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 정말 아주 그냥 판대서하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를 눈 내리는 날 봤는데 오늘도 전할 만큼 좋을 것 같아요. 복권, 이 복권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복권된 것과 그리고 정말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자, 그런데 왜 정봉주 의원 혼자만 지금 사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제에는 좀 안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대선 사범 중에서 사면이 안 된 정치인은 정 전 의원뿐이다. 다른 정치인은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뇌물, 그러니까 돈 받았던 거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법무부는 역시 정 전 의원이 실형을 모두 복역했을 뿐 아니라 형기가 끝난 지 5년이 지났고 이미 두 차례 총선에서 공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에 참여할 권리 제한을 받는 이 충분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복권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이 성탄절 특사로 사면 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것도 적지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반드시 복권시켜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만 유일하게 사면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 복권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정봉주 전 의원은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마가 가능해요. 그렇죠. 내년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벌써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국회에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은 선거에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이번에 복권되면서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하고 2020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거기에도 당연히 출마할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정 전 의원이 이후에 이제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에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당장 내년 6월에 총선에 나올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재보궐선거에?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곳이죠. 서울 노원병. 여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정 전 의원의 자택이 노원에 있어요. 그리고 2004년 총선 때 이미 노원갑에서 당선이 돼서 한번 금배지를 달았던 경력도 있죠. 옆 동네에서 이
배지를 달았었군요. 그렇군요. 여기 이제 혹은 또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일부 예측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결국 일단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정전 의원이 보폭을 좀 넓혀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이번 복권으로 정봉주 전 의원은 내년에 국회의원 나올까? 아니면 뭐 서울시장 나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최근 검찰이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MB 저격수라고 불렸었어요. 그렇죠. 혹시 다스 수사에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변수가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일단 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일단 대검청은 지난 21일이죠.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수사하기로 하고 수사팀을 지금 꾸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측을 압박해서 다스에 140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행정관을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가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소 후 굉장히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다시금 또 최근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다스악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처럼 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이 되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다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고 선거 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정부가 그 용산 그 참사 관련자 25명과 또 이 정봉주 전 의원 등을 포함해서 총 6,44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이날 사면으로 운전면허 또 취소 정지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 역시 특별 감면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이라면서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사면 대상의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 재벌 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측은 이번 사면의 특징을 장발장 이런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는 이번 특별 사면의 특징을 장발장 사면으로 규정하면서 특별히 억울하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굴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면에는 생활고 때문에 식품, 의료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이른바 장발장형 사범 중에서 전체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건의 수용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리모 씨는요. 슈퍼마켓에서 소시지 17개와 과자 한 봉지를 훔쳐서 징역 8월형이 확정이 돼서 수용 중이었는데 이 사면 심사위원회는 리 씨가 지금 초범인데다가 훔쳐간 물건들이 회수됐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면을 결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 수용자, 고령이거나 중증 환자 등 불우 수용자 등 18명도 특별 사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자, 관심이 모아졌던 인물이 바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되느냐 마느냐 요거였는데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또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의 사회 통합을 강조해온 터라 어떻게 보면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가능성이 약간 거론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예. 무산이 됐고요. 청와대는 이번 사면 원칙이 서민 생계형 사범이기 때문에 이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은 배제됐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한 한 위원장을 사면하는 것이 목표나 전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면서 사면권자로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충분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핵심은 쑥 빠진 쭉정이 사면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여전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GH입니다. 개성공단은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냥 뭐 기분 낸 거야? 그게 이제 어떤 뭐랄까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GH는 말 한마디로 다 폐쇄 결정 내린 진가라며. 예. 와. 내 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 기분 냈구나.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말을 잘 듣더라고. 그때 기분 죽이지. 좋더라. 아이고. 아무도 얘기 안 한 거라며. 통일부랑도.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제가 작은 거에는 선택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진짜 선택이 어려워. 그런 거는요. 공단 폐쇄는? 한 큐에. 큰 거는 제가 결정을 잘 내려요. 남의 말도 안 듣지? 안 들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미 많이 냈어요. 큰일은. 폐쇄 결정 순실이랑 얘기했어요? 걔 얘긴 이제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때 얘기했냐고. 지금 얘기하기 싫다니까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 못한 지도 오래됐고. 아니 공단 폐쇄 결정 순실이랑 얘기했느냐고. 40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세월에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엄청나네. 뭐가요? 냄새가. 개코신가 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 나라의 그 엄청난 일들을 둘이서 그렇게 결정한 게 사실이면은 와 진짜 나라를 떡 주무르듯이 아이고 떡 같은 소리 하신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잖아. 폐쇄라는 말 한마디를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잖아. 까라면 까는 거지 이해를 하고 깝니까? 잘 놀았죠? 잘 놀았어요. 너무 놀았어. 논 거를 또 이제 와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치울 거 있으면 치워주시고 닦을 거 있으면 닦아주시고 다 현 정부의 몫입니다. 가장 잔인한 일자리 같아. 지금의 VIP 자리. 그치요? 지우고 닦고 그걸로 끝나질 않잖아. 하도 질러가지고 우리가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잘해주시 바랍니다. 우리 들어가서 밥이나 먹어요. 그래야지 뭐. 예. 거기서 먹을 거 없나? 한번 가봅시다. 일단 예, 들어 문 열어요. 뭐.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안부 합의. 그 이면 합의 때문에도 지금 얼마나 또 골치 아프게 됐습니까? 중국이랑 간신히 정상화 시켜놨는데 이번엔 또 일본이랑. 그게 다 누구 때문? 저요. 참 엄청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국가 간의 약속이라 이 재협상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리는 없지 정부가. 그런가? 우린 피해 국가잖아. 세계 다른 나라도 알아. 일본이 마냥 저래 뻗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 그때처럼 미국이 마냥 일본 편 들어주지 않을 거고 지금은 또 사안이. 다 치밀한 전략이 또 있겠지요. 정부도 계속해서 전략을 세울 거고. 그러니까 외교 잘하잖아. 현재까지 하는 거 보면 그지? 응? 정상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정상인 거야. 잘하고 말고 아니야. 비정상의 9년 때문에 지금 정상인 게 더 돋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면 합의까지 할 생각했어요? 왜? 뭐가 꿀려서 왜? 뭐 때문에? 넉넉한 마음씨였죠. 일본한테 베푸는. 그러면서 그때도 말이야. 이면 합의 얘기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하더만. 했어. 이면 합의 했어. 그 이면 합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딜 가려고. 앉아봐요, 이게. 예, 앉아봐. 나 스케줄 있어. MB님 때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이면 계약하셨었잖아요. 그래? 뭘 그래야 얘기 다 떴어. 떴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그걸 보니까는
너무너무 구린 거예요. 많이 그랬죠. 아주 그냥 진동을 하더라고. 그래, 그걸 왜 또 굳이 맡아, 그걸 냄새를. 너무 나니까 안 맡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따위로 계약을 했는지. 내가 그래서 정보원한테 알아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날 못 믿었구나. 당연하죠.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나도 지신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잘했을 거라는 생각 서로 안 하잖아. 인정. 무슨 원전 수주 조건으로 우리가 그쪽 거 핵 폐기물, 폐연료봉 그거 다 받아와야 되고 엄청난 그 부담을 떠안게 된 이면 합의인데. 그 얘기 터져버렸구나. 나는 그때부터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지. 요즘에 그 얘기가 터졌더라고. 퍼즐이 좀 맞춰지지? 그러니까. 아니 왜 저렇게 일야당 의원들이 비서실장 아랍에미레이트 간 걸로 저 난리를 치나 그랬었는데. 어떡하냐. 아유. 어찌나 오바들을 하는지. 심지어 우리 자한당 의원들이 저 청계집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도 했었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 하자.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여태껏 봤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살골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원전 게이트네. 진짜로 국정조사하면 이 자한당 공로야 이거는. 와 진짜 코미디다 이거. 바라던 대로 하면 되겠네. 그러네. 이 엄청난 게이트. 이게 조사 안 하고 갈 수도 없겠어. 올해 대미를 장식하는 코미디가 아니었느냐. 거의 나라를 말아잡수려고 마음 먹으신 거지요. 이면 계약, 이면 합의. 이 은밀한 맛이 있어요. 나도 알잖아. 그 은밀한 맛이 꽤 맛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진짜 엄청났어, 그지? 예, 솔직히 양아치들도 이렇게는 안 놀았을 것 같아. 인정. 예, 우리 집권 세력 부역자들 팔팔 뛰는 거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왜 저렇게 팔팔 뛰나? 응? 같이 놀았나 보다. 다 알고 있었나? 그래서 쫄렸나? 그게 너무 티가 나잖아. 그냥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보수 매체들도 아주 뭐 죽을라 하더라. 아니 죽을라 그러지 뭐 지금 어떡하겠어. 우리 저기 그럴 거 사냐. 아유 참 답답하다 진짜. 이면 계약 동아리 하나 만들어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잡숴. 저기요. 밥 나오니까 물 말아서 함께 말아 먹읍시다. 갔었습니다. 댁은 누구? 동작 그만. 깜짝이야. 딱 걸렸어. 왜 이래? 왜 또 장난질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을 해도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오늘 온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다음 주 월요일치 원고를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다음 주부터 이 코너 없어져. 없어져? 뭘 모르는 척해. 아귀가 없애자 그랬으면서. 나 전마담 생각해서 그런 거지. 맨날 배 때리는 건 너무 아파하니까. 나 괜찮은데? 괜찮긴. 맨날 때리니까 부어가지고 잔뜩 나온 배가 안 그래도 더 나오고 부어서 뚝뚝 튀어나와가지고 또 두드리면 소화가 잘 된다고 똥 먹고. 원래 그 배야. 그래 자꾸만 먹고 또 먹고 하다 배가 원래 그 배라고. 양 선장 마지막으로 배문 거르장으로 출발해. 어딜 가려고 마지막으로.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고 끝까지 뭐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세게 쳐 마지막으로. 내가 쳐줄까? 잘 들으세요. 주먹으로 쳐.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반드시 얘기해줄게. 그것이 광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잘 들어니? 학교 생활이 힘든 학생들한테 사용해야 될 복지 예산을 횡령을 해가지고 지가 다 써버렸다잖아. 뭐? 학생 복지 예산을? 그래. 원래 광주시 교육청에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라고 지원금을 주는데 그래서 그걸로 자기 남편 안경 사주고 자기네께 피자 사 먹고 어머. 그런데 써버렸다는 거요. 세상에 가르칠 게 없어서 제자들 거를 가르쳐? 뭐 그런 선생이 다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썩어빠진 양심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양선장 못하고 있는가 빨리 출발하라고.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렇지. 그거 갖고 안 되지. 주기자에게 알려. 마지막인데. 전화해. 주기자한테 전화 좀 할게. 그래. 전화가 약간 먼저 걸린다 혼자. 주기자. 예약 발신.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초등학교 선생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쓰라고 준 돈을 가로채가지고 지가 쓰고 다녔다는 알아? 그렇지.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충격적인 얘기를 던진다. 잘했네. 근데 충격적인 얘기 큐. 뭐? 왜? 글쎄 주기자 말이 그 선생이 그동안 하지도 않은 추가 근무 수당까지 받아 챙겨왔대. 뭐시여? 그 인간 그거 진짜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 볼라니까.
사람 확 맹글어 볼 거요. 영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저마다 CD 밑장만 노래 틀어버려. 이 소리 들려? 강소리? 여기 너랑 나랑 단 둘이야. 그렇지 않아.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 단 사상 둘. 최초요. 코너 없어진다는데 박수가 쏟아지고 있어. 아쉽대잖아.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공석이 된 곳이죠. 서울 노원병. 여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정전 의원의 자택이 노원에 있어요. 그리고 2004년 총선 때 이미 노원갑에서 당선이 돼서 한번 금배지를 달았던 경력도 있죠. 동네에서 이 배지를 달았었군요. 그렇군요. 여기 이제 혹은 또 이제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일부 예측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결국 일단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정전 의원이 보폭을 좀 넓혀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이번 복권으로 정봉주 전 의원은 내년에 국회의원 나올까? 아니면 뭐 서울시장 나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최근 검찰이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MB 저격수라고 불렸었어요. 그렇죠. 혹시 다스 수사에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변수가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일단 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일단 대검청은 지난 21일이죠.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수사하기로 하고 수사팀을 이제 꾸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측을 압박해서 다스에 140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행정관을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가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소 후 굉장히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다시금 또 최근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다스악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처럼 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이 되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다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고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정부가 그 용산 그 참사 관련자 25명과 또 이 정봉주 전 의원 등을 포함해서 총 6,44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이날 사면으로 운전면허 또 취소 정지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2. 자,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특별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죠. 지난 2007년입니다. 봉도사로 불리는. 네, 그렇습니다. 이 제17대 대선에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BBK 저격수라는 별명도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 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복권이 된 셈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통화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현재 가족과 함께 해외 싱가포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랑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지금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월 초에 좀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뭐 기자들의 연락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좀 올렸습니다. 복권 오늘 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촛불 시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권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 화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 정말 아주 그냥
파한대서 하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를 눈 내리는 날 봤는데 오늘 그런데 벌써부터 이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만 유일하게 사면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 복권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정봉주 전 의원은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마가 가능해요. 그렇죠. 내년 재보선이나 지방선거 벌써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그렇다면 이제 다 또다시 국회에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은 선거에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이번에 복권되면서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하고 2020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허.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거기에도 당연히 출마할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정 전 의원이 이후에 이제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에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당장 내년 6월에 총선에 나올 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재보궐선거에? 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 사퇴로 오늘도 뭐 전할 만큼 좋을 것 같아요. 복권, 이 복권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복권된 것과 그리고 정말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 네. 자, 그런데 왜 정봉주 의원 혼자만 지금 사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제인은 좀 안 됐을까? 그 예.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대선 사범 중에서 사면이 안 된 정치인은 정 전 의원뿐이다. 다른 정치인은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뇌물, 그러니까 돈 받았던 거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법무부는 역시 정 전 의원이 실형을 모두 복역했을 뿐 아니라 형기가 끝난 지 5년이 지났고 이미 두 차례 총선에서 공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에 참여할 권리 제한을 받는 이 충분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복권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이 성탄절 특사로 사면 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것도 적지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당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성탄절에 정봉주 전 의원을 반드시 복권시켜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합니다.